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V자율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오늘 댓글은 민주당을 많이 좀 비판을 해주시고 네. 헌재를 응원해 주시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로 산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댓글로서 힘을 합치는 한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요,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국회를 해산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동의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각자 이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국회 해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당과 야당이 이제는 이제 정치를 복원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이 국회 해산을 하자. 네. 국회를 해산하려면 일단은 200석이 안 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108명만 다 사퇴를 해도 국회 해산이 되는데 네. 이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친한계라든지 네. 108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국민들은 야 너희들 정치쇼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헌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굳건하게 지키니까 또 뭐 그 한덕수 총리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민주당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참 이제 민주당이 거의 200석을 차지하는 이 상황, 그 다음에 30번이나 줄 탄핵을 하고 뭐 끊임없이 대통령 부부 흠집을 내려고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법안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막 발의를 하고 뭐 또 통과도 시키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복귀해도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지금 탄핵 심판을 빨리빨리 안 하고 있고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오면 지금멋대로 또 못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배지 달고 있어봐야 의미 없다. 그래서 지금 해산을 하자는 거예요. 혹시 민주당이 또 국민의힘에서 위원정당 심판에서 민주당이 혹시 해산될까 봐 걱정해서 그런 것도 있고 미리부터 아니면 강제로 해산되면 자발적으로 해산하자. 민주당이 워낙 또 요즘 착각을 많이 해서 네. 무슨 착각을 할까요? 혹시 다시 총선을 치르면 본인들이 재신임 받을 거다. 재신임 받아서 200석을 넘어서 본인들이 완전히 더 장악하고 개헌까지 다 하고 완전히 다 세상을 민주당 천지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 그런 착각 때문에 해산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네. 착각은 자유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여야가 점점 이제 국회 해산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 국회가 지금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고 나면 과연 이제 국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할 일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150석 뭐 180석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네. 그냥 한 130석 그리고 민주당도 한 120석 네. 그리고 기타 정당 뭐 해서 한 50석 50석 예. 해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느 일당 독재 의회 국회가 되지 말고 네.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돕는 네.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뭐 지금 민주당이 180석, 190석에서 무조건 줄탄핵 지금 30번까지 지금 최상목 대행 꼬리는 띄었지만 이제 부총리 탄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는 빨리 해산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해산하는데 한번 국회 해산? 국회 해산이 정치업이다 한번 할까요? 국회 해산이 정치업이다. 네, 제가 제 중고등학교 선배인 이현주 의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완전히 이제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간만에 여기 보면 좀 촉이 빨라요. 촉이 빠르니까 막 이재명한테 갑자기 보수의 여전사에서 이재명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이번에 국회 배지 달았잖아요. 촉이 빨라요. 국회가 해산될 것 같거나 해산되거나
강제로 해산되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해산될 것 같으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국회를 해산하자 이렇게 던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오늘 별점 하나 주고 싶네요. 자, 한덕수 총리가 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걸 국회에 상정을 할까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개시하니까 네. 헌재에서 그날 오후에 바로 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어제로 잡아서 어제 탄핵을 기각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헌재에서 아 민주당 저거 하면 너무하다 저 사람들 그렇게 되면 탄핵을 추진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발의를 했어요. 발의. 네. 발의를 하면 절차가 걸려서 있죠, 그렇죠. 의원과에 올라가서 의원과에서 이제 국회의장한테 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국회의장은 이것을 상정을 해야 돼요. 네. 상정을 해서 상정을 하고 국회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안에 이것을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총리 이제 저기 권한대행 꼬리도 뗐고 네. 근데 아니 권한대행 꼬리를 뗐는데 지금 권한대행을 탄핵 심판한다고 하면 이건 또 국무위원으로 심판 150석으로 해야 돼요. 권한대행 200석으로 해야 돼요. 아니에요. 저기 오늘 판결에서 150석으로 이제 권한대행을 할 수 네. 있다고 151석이죠. 그럼 지금은 탄핵을 시키면 무조건 탄핵. 권한대행이 이미 아닌데 권한대행 딱지를 떼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제부총리 딱지를 떼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네. 총리로서의 역할 아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역할.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섞여 있습니다. 그 저기 탄핵 소추 네. 안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추는 시킬 수가 있는데 탄핵은 그러면 헌재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각을 하겠죠.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지금 뭐 산으로 갑니다. 하늘로 갑니까? 정치를 오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네. 더 이상 설당이 없을 것 네. 같아요. 만약에 하면. 그래서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장이지만 당적은 없지만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한테 보니까 많은 그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을 위한다면 한덕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것을 상정하면 안 될 것이다. 네. 상정을 못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죠. 저 폭주하는 기관차에 그렇죠. 뭐 브레이크를 조금이라도 잡아야 나중에 부딪힐 때 좀 덜 아플 텐데요. 덜 아프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금이라도 덜 부서질 텐데.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누가 감히 이제 어떻게 저것을 추스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이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문계가 또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대한 세력이 있어요. 네, 어쨌든 상식적이라면 이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 상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네. 워낙 민주당은 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넘어서니까 저희가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헌재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피켓 시위로 맞붙었어요. 사진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즉시 탄핵 각하. 저게 저도 이제 저 자리에서 뭐야? 거기 오른쪽이 네. 국민의힘 탄핵을 반대한 86명이 돌아가면서 네.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주 정문에서. 네. 그리고 왼쪽에는 오늘 갑자기 민주당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지금 저기 서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즉시 탄핵 각하. 한마음 한뜻이네요.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네. 탄핵 각하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뭐 저렇게 지금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누가 찍으셨니? 사진 잘 찍으셨네요. 사진 잘 찍었죠. 이게 아마 이제 이 피켓이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이면으로 돼가지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나 봐요. 그래서 이면하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뭐 파면인가 뭘로 돼 있을 텐데 그렇죠. 저렇게 돼 즉시 파면인데 파면은 없어지고 즉시 탄핵 각하. 아니 국민의힘이 애초에 저기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계속 삐집고 들어와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시장에서 시위대에 보면요 민주당이 상도위가 없어요. 아니 정말 한 30일 전부터 저 자리에서
자기자를 시키면 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렇죠. 네. 이것은 점유권. 땅도 20년 내가 경작하면은 점유권이 점유권을 있는데 이 저 점유한 것을 조금씩 처음에는 저 옆에서 했는데 점점 옆으로 와서 이제는 앞 옆에 와서 붙었다니까요. 저렇게 뻔뻔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아니 속으로는 자기들도 저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지금 그러니까. 피켓으로 형상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저 그림 보고 사진 기가 막히게 찍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저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 그 트럼프 일기 인사라는 분이 윤 탄핵 시 미국의 경제 안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지금 한국에 와서 했거든요.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사실 이분이 트럼프 일기 때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이라는 미국 리버티 대학 법정센터 소장인데요. 네. 이분의 말씀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중요한 기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런 뭐 지금 모스탄이라는 이제 네. 사람인데 사법대사까지 여기만 저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저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잘못하면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의 정부가 중국으로 친중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핵심 기술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과 중국은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죽기 살기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전쟁하는 있거든요. 거. 미국과 패권 중국의 경제. 양대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북한을 떼어놓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수천 명 무장 3,500명인가요?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 저도 그 관저를 제가 새벽 4시부터 와서 지킨 사람인데 지켜도 의미 없더라고요. 비켜! 하면 딱 해서 3,000명이 뚫고 올라가서 체포를 해서 압송을 해서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 또 잠깐 저희가 살짝 네. 왔다 오면 지난 주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 경호차장. 예. 김성훈 경호차장. 경호본부장하고. 네, 경호본부장하고 완전히 경찰에서 오기 부려가지고 검찰에 무슨 적부심위원회까지 열어서 4번째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이제 요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기각시켰잖아요. 네. 검찰에서 오죽하면 뭐 4번인가요? 4번은 경찰에서 요청했는데 다 거부를 했잖아요. 3번 했는데 거부하고 4번째는 마지막에는 받아줬는데 거부 못하게 뭐 심의를 열어서 네. 뭐 6대1인가요? 그렇게 네. 해서 받아줬는데, 그런데 그게 감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검찰에서는 올렸는데 역시 법원에서 보기 좋게 기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윤 대통령이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인데, 이거 대한민국 국민의 뜻인데 수천 명의 무장 요원들로 대통령 관저를 포위해 강제로 체포하는 월권 행위와 그를 독방에 감금한 것은 쿠데타로 간주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쿠데타는 이제 내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고. 쿠데타는 그럼 공수처와 경찰의 쿠데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1961년 박정희 5.16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국 내정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냐 안 하냐. 네. 헌법을 중지시키냐 안 시키냐, 헌법 내에서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수정헌법 몇 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네. 아니면 어떤 나라가 국민의 합의하는 헌법에서 하지 않으면 미국이 개입합니다. 네. 전쟁도 개입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수정헌법인데 네. 전쟁의 개입권도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어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쿠데타적인 이런 것을 보이면 결국은 양자의 경제 지원이라든가 안보 지원이라든가 다자 지원이라든가 수출 및 투자 지원 이런 걸 중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민주당은 탄핵 노름을 즉시 멈춰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얘기는 결국 좌파는 패배할 것,
이고 스스로 이것을 거둬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얘기한 건데 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근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내정 간섭이라고 또 뭐 극렬하게 반대를 그렇죠. 뭐 반미 네. 뭐 이렇게 네. 외치고 막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건 아니고 미국의 핵심 인사가 한국에 대해 상황에 미국의 인식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것이다.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네. 거겠죠. 이게 이분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부 공직자 30여 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단지 좌파 폭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헌법 77조에서 규정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결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고 전문가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7008조까지 언급하면서 했다는 것은 네. 미국적 시각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유권 해석이다. 네.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미국의 유권 해석적인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봐야만이 네. 해야 되고 이것을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걸 잘 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 뭐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뭐 대공황이 될 거다. 뭐 우리나라 경제도 엉망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 동맹 강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을 따라갈 것이냐.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중국으로 가는 순간 네. 과거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제외하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본까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일본만 가지고도 대륙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어쨌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분할 점령을 해서 미국과 소련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가 단독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대륙에 붙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붙어서 대륙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 이런 것들이 네. 이런 동맹까지는 안 갔지만 일본과는 이런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 이 한미 동맹이 네. 대륙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미국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국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미국이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이 패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상황이 위기 상황이다. 그 위기가 곧 미국의 역량을 반도체라든지 핵심 기술, 그다음에 뭐 앞으로 항공모함 수리는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이 할 데가 없대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만들 수는 있죠. 네. 근데 NPT라고 있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가 가입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NPT를 탈퇴하는 순간 우리는 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입 금지를 당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음식도 다 핵과 관련된 거잖아요. 핵 기술자들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수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방경제체제에서 우리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고립되는 거죠. 고립돼서 네. 우리는 며칠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NPT를 탈퇴할 수 없고 핵을 만들 수도 없고 북한은 핵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여러 가지 핵을 미국의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인계철선 전략이라고 미국이 우리 해구산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당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를 유지하고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한미동맹밖에 없고 만약에 미국의 핵을 끊으면
바로 북한이 우리를 남침해 오지 않겠습니까? 핵을 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하다. 네. 이 안보적인 차원이. 안보 문제는요, 여야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친중 정부로, 친중 정당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 본인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 무역 같은 경우는 가까운 나라 많이 하죠. 미국과 무역도 많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지금 무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은 네. 확실하게 노선을 지금 정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보세요. 유럽연합 보십시오. 안보동맹이 상당히 튼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안보동맹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이 정말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유튜브에 나왔던 한양대 출신들이 추미애 의원을 부끄럽다고 대신 사과하는 영상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풀 영상을 보니까 전국 대학생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양대 출신 추미애, 건국대 출신 정청래, 중앙대 출신 이재명, 한국외국어대학 출신 통진당 이석기, 또 민노총 출신 양경숙 의원인가요? 예. 그다음에 경희대 출신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인들 맹폭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내용이 TV조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전 내용이 업로드가 됐어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긍정적이고 네. 참 대학생들 대단하다. 네. 우리가 저기 소위 말해서 저도 386인데 386 운동권들 그때 뭐 민주화운동 많이 했고 그리고 거리에서 많이 투쟁도 했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3차 기자회견입니다 이번에. 네. 대학생들이 3차.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유심히 보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대단하고 우리 성인들 어른들 못지않게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 철학 그리고 이념 이런 것이 우리 어른들 못지않게 네. 대단하다 그렇게 느낀 것이 어른들을 능가해요. 제가 볼 능가하죠. 때는. 그리고 파급력도 더 있어요. 목소리가 더 커요. 민주당 의원들을 맹폭했어요. 네. 보니까 이제 한양대 김준희 학생이라고 네. 이제 전용기 의원 최근에 네. 카톡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양대 출신이에요? 네. 어. 그 카톡 검열 가짜뉴스 고발하고 하는 것은 대신 사과하겠다. 국민한테 사죄해라. 한양대 선배로서 부끄러운 선배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도 한양대 출신인데 그 추미애 아들이 이제 그 국무부 때 도와준 거 이런 네. 것도 부끄럽다. 네. 젊은 우리 2030으로서. 그리고 지금 개헌방지법 3법을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뭐 내란 뭐 입법 독재 이런 것도 그럼 껴서 해라. 그렇게 해서 비판을 했고 임종석도 이국가론을 주장한 선배다. 네, 네. 한양대. 그리고 곽희승이라고 의원이 있는데 가족회사 선관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한 이렇게 비판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건국대 출신 아니에요.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문주선이라는 학생인데 상어 유석창 박사가 이제 우리 건국대를 설립한 분인데 건국대 이념을 막 이렇게 이념을 얘기하고 성신의 뭐 이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사람이 정청래. 정청래죠. 서청년 지시로 미국 대사관에 침입하고 난입하고 사제폭탄 투척하고 사람령에서 그리고 쇠파이프로 이제 부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직원의 인질로 농성하고 바닥에 신어서 이제 불진료 이제 방화 테러를 했다고. 네. 그래서 징역 2년을 받고 미국 입국이 금지돼 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후배들한테 이런 말 들으면 상당히 따가우지 않겠어요? 귀 막고 있겠죠. 뭐 지금. 서청년은 NLL입니다. PD가 아니고 NLL인데 삼민투라고 있어요. 삼민투라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네. 이것은 이제 막스 레닌주의 또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삼민투가 NLL 이제 서청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삼반투를 하겠다. 안티테자로 삼반투는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 이렇게 해서 삼반투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한 학생이에요. 네. 또 이제 중앙대 이진설 학생은 이재명 의원이 이제 배출된 상당히 여기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타락한 정치행위 사과. 이재명 의원을 고발하고 싶다. 뭐 국민 선동, 반미, 친중 모순적 행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는데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선배로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한국외대 한태원 학생은 한국외대가 반국가 세력의 본거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 있죠. 네. RO. 네. 저도 이분이 한국외대 출신인지 요번에 처음 그래요? 알았어요. 네. 참 대단해요.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뭐 이때 그랬어요. 단전 단수 국가시술 또 뭐 불질러라, 통신서 파괴, 무기 탈취, 그리고 전쟁 시에 후방을 교란하고 선동해서 북한군을 맞아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외대 출신이 현재 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 네. 지난번에 막 봉급 이렇게 나오고 한 거 인터넷에 많이 떠돌았죠. 네네. 민노총 간부들 봉급 같은 거. 3천만 원이 넘고 네, 플러스 알파 성과금까지 뭐. 이제 이 양경수 위원장 NL 계열인데 이태원 사태를 이제 이용하고 뭐 이런 거 비판했고 임승영 전 의원도 한국 외대 출신이고 우리 이제 근데 이 대학생들이 임승영 씨는 잘 모를 텐데. 아유 알죠. 다 알아요. 워낙 지금도? 유명하니까 한국 외대에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성태인 학생도 마찬가지로 경제 통계 왜곡하고 그리고 뭐 은폐 거짓 왜곡한 거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언급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 탄압이라든가 권력 감시가 없이 그리고 이제 뭐 재판관 임명도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도 해서 이 대학생들의 이런 의식이 정말 우리 미래 세대 우리 미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 26일 날 이제 2심 선고가 나오면은 정치권에 큰 변화, 특히 민주당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도 저희가 생각은 하는데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이랑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김선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밝힌 이유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X 계정, 옛 트위터죠. 이 대표의 매불쇼 발언 나온 날 미친 듯한 악의와 거짓말에 머리에서 불이 나는 듯해 밤을 꼬박 세웠다. 라고 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비 내는 거 진짜 1,000원도 아깝다면서 탈당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네.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도 마찬가지로 박근혜계 이명박계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지금 친문계, 친명계가 서로 싸웠는데 지난 총선 때는 친명횡재 비명행사. 비명횡사. 비명이 친문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계를 거의 학살해서 총선을 그렇죠. 해서 명실상부한 이재명 1극 체제로 민주당을 만드는 그런 것이 지난 총선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친문계 몇 명 안 살아남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지금 지난번에 학살당해서 지금 롤백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1극 체제로 대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면 이렇게 환대를 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 문영배, 이미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부터 해서 보수 우파한테는 상당히 지금 유리한 구도, 적전불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네. 만약에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재판 2심이 1심과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네. 그러면 민주당은 거의 분당될 가능성이 저는 100%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대위기의 순간을 네. 맞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대학생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이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치 노선이 결국 사회주의 노선, 공산주의 노선, 전체주의 노선 이런 거 아니냐에 대한 지금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야, 대한민국에 진짜 간첩이 뭐 없다? 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밝힌 민노총 간첩 사건. 이 2022년 뭐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재판을 하다 보니까 2022년 1월 30일자로 충성 맹세문이 작성이 됐어요.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낙원을 펼쳐주시려 생신날도 쉬지 않으시며 불면불유의 현지 지도의 길에 오르셨던 아버지 장군님, 해마다 이 날이 되면 그리움의 눈물로 가슴 적시며 맞이합니다. 그거 북한에서 쓴 거예요? 북한 방송입니까? 아니 이걸 자기들이 충성맹세문이라고 467자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참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가 있고 김정은 동지의 손을 잡고 태양조선 백두산 민족의 기백으로 성군의 총열에 붉은 기 묻고 앞세워 억적같이 어깨 걸고 한 발 한 발 진군 또 진군해 나갈 것이다. 이거 저는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진짜 간첩인 것 같은데. 그 어릴 때 시골에서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부모님 라디오를 몰래 이렇게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때겠죠. 몰래 이렇게 채널을 맞추다 보면 북한 방송이 나와요. 아, 잡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네, 애들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말이에요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아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북한 방송으로 나는 착각을 했는데 김정은을 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충성맹세문을 쓸 수 있죠? 이 사람들 뿌리가 그냥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인가요?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고 그 뭐 재판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에 나온 거죠 그게. 네, 재판에 나온 판결문에 나온 거죠. 충성맹세문을 467자로 본인들이 작성을 했다니까요. 김정일과 김정은이 그립고 김정은이 최고의 영도자다. 설마 그런 걸 참. 그걸 쓴 거 지금 재판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에서도 그런 걸 다 낭독했잖아요. 네. 이게 우리 계엄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저런 걸 어떻게 속아내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이런 민노총이 이게 이제 민노총 지부의 경기 남부 지부 뭐 사무처장인가가 구속되면서 이 재판 받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한 민노총이 사실 그러면은 뭐 경기 남부만 그런 건지 다른 지부도 다 그런 건지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수사를 안 해봤으니까 26일까지 헌재가 탄핵 선고 일정 잡지 않으면 27일부터 하루 단위로 총파업한다라고 지금 국민한테 협박을 하고 동조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권성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은 내란 숙주 세력이다. 숙주 세력이라고 우리가 썸네일 한번 달았죠. 네네. 민노총 간첩 사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간첩이 내부에 기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선고일에 또 총파업, 최후 통첩을 내일 총파업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26일까지 잡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하겠다. 하루 단위로. 대통령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민노총이잖아요. 민노총이고. 그래서 내란 획책은 어디에서 지금 한 걸로 돼 있습니까? 민노총이 내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 숙주 세력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연결돼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동업관계라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하면 재벌들 기업하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란봉투법이. 그냥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입법을 폭주하는데 대통령은 이것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법안들. 그러면 사회주의법을 올라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 체제를 지키는 그런 것을 대통령이 그러면 인정하고 그냥 꽝꽝 두드려서 공포합니까? 안 되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니까 탄핵했잖아요. 탄핵하고 이제 또 탄핵을 또 할까요? 이제 못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1기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한미 동맹이
정말 대위기를 맞을 것이다.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경고한 거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면 미국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확장하고 우리의 내부의 장악력을 키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생하는 자유민주 체제를 좀먹는 세력들을 우리가 세곤해야 된다. 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